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러시아에서 지금 프리고진이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위상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항마로 푸틴이 이 체첸 공화국의 수장이죠, 람잔 카다로프를 지금 대항마로 내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이 카다로프, 이 체첸군에게 전차를 갖다가 요즘 몇 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T-72B3 전차를 카다로프가 몇 대를 받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역대급 망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망발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보고는 깜놀하고 그냥 뒤로 자빠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정권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대통령 내외가 이집트를 방문했고, 그 이집트에서 우리 블랙 이글스가 에어쇼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 영부인께서 이 스핑크스를 또 이 피라미드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관광 홍보를 위해서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하신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FA-50 그리고 K9 자주포 이런 우리 무기 세일즈하러 갔고, 그때 이제 FA-50 엄청나게 팔린다 하고 홍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미 공군이 프레드 앤 휘트니사가 F-135 엔진 17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 해병대는 헬기 운용 저비용 군집형 배회 탄약 자폭 드론이죠, 이거 개발 중에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회계감사원에서 F-35 전투기용 F-135 엔진의 기술적 문제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 국방부가 프레드 앤 휘트니사와 F-135 엔진 17차 양산을 위한 20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해군이 6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P-75I 사업의 승자는 결국 독일이 된 것 같습니다. 샹그리라 대화가 끝나고 인도를 방문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인도와 52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거래 예비 계약을 체결했으며, P-75I 사업의 최종 승자가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덴마크 공군의 퇴역 F-16 기체를 아르헨티나에 판매하는 중재안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인도와 테자스 마크-1A 전투기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인도가 영국제 부품의 수출 승인을 반드시 받아올 것이라고 아르헨티나 측을 설득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타우루스 미사일 공여 요청을 거부해 비판을 받았던 독일이 퇴역하는 토네이도 IDS 전폭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2주 안에 검토 결과를 우크라이나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 해병대가 공격 헬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공중발사 군집 배회 탄약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매우 값싼 군집 드론을 장기 채공시키며 수백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데, 기술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 회계감사원이 F-135 엔진 가지고 F-35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부족하다라고 제시를 했고, 더욱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당장 대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 공군이 계속 F-35는 생산을 해야 되고, 대안으로 해야 될 적응형 사이클 엔진은 아직 안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17차 양산 계약을 했는데 20억 2천만 달러 규모, 그리고 한 2조 7천억 원 어치 정도의 수량은 밝히지 않았어요. 엔진을 계약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좀 거쳐가는 엔진이 아닌가. 왜냐, 점점 더 F-35가 발전됨에 따라서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고, 그런데 이 F-135 엔진의 전력 소모량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락 4, 블락 5까지 들어가는데 중간 단계로만 그냥 한시적으로 쓰는 엔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우리도 이 F-35 엔진을 교체하는 그 각오를 지금 이미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도 잠수함 사업, 여기에 우리 대우조선해양, 지금 한화오션으로 바뀌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의 DSME 3000, 그러니까
우리 삼천도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 그 배치 2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해서 그 초창기에 뭐 프랑스 스콜펜급이나 또 스페인,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경쟁에 참여했었는데 조기 탈락하고 독일의 1, 2 개량형 1800톤짜리를 기본으로 그걸 조금 더 확대 개량한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한 2000톤대 초반 뭐 이 정도 되겠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DSME 3000 이렇게가 막판 경합이다 라고 알려졌었는데 한 6조 원 가량의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이 제가 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지만 독이 든 성배일 수 있다. 왜냐? 인도의 요구 조건은 기술 이전 다 해주고, 그리고 부품 생산도 기술 이전을 받고 나서 인도에서 부품 생산을 상당 부분 하고, 그 AS 품질 보증을 우리가 장애인들이 생산한 걸 기술 이전 해준 당사 회사가, 즉 우리가 만약에 했으면 우리가 30년, 40년 생애 통상 전부 보증해라, 이런 조건이다 라는 게 알려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런 조건이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 남고 뒤로 수십 년 동안 완전히 그냥 발목 잡혀가지고 허덕허덕될 이런 계약 조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건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은 아마 이 대우조선해양이 경영권이 좀 바뀌는 그런 입장,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그 계약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은 드롭을 하고 남은 게 이제 독일이고, 그래서 독일이 이 사업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됐다,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생산한 부품을 우리가 수십 년을 품질 보증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인도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좀 엮이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우리 한국의 FA50 할 뻔했죠.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여기에 사출 좌석이 영국제인데, 아르헨티나는 영국하고 포클랜드 전쟁을 했던 적국이니까 영국이 수출 이해를 안 내준 거죠. 그래서 우리 FA50 판매가 실패했고 좌절됐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그때부터 전투기 찾아 산발리를 해서 여기저기 미국, 중국부터 뭐 온갖 전투기를 다 알아보다가 결국은 안 되어서 중국제 JF-17 그걸 하려고 완전히 그냥 계약 직전까지 가는데 미국이 아마 굉장히 좀 세게 압박을 해서 말렸나 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JF-17 중국제 될 것 같았는데 그 깨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덴마크가 가지고 있던 중고 F-16을 아르헨티나 주는 쪽으로 교섭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지금 또 안 되나 봐요. 뭐 덴마크가 가진 그 중고를 아르헨티나 안 주고 우크라이나를 주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갑자기 이제 이 인도 테자스가 급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국제 FA50을 할 뻔했던 것을 지금 테자스가 급부상해서 우리가 여기도 영국제 부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영국을 설득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하고 계약하자 라고 지금 확 나서서 이게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는데, 과연 인도가 영국제 부품에 대한 수출 이해를 영국으로부터 받아올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영국은 뭐 이 정도 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출 허가 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영국제 유로파이터한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로파이터 아무리 망작이라 하더라도 공중전 능력은 압도적이죠,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수출 허가 내줘서 친중 국가로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그냥 줄을 서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국은 또 중국하고 또 지금 완전히 그냥 적이죠.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가 아무리 껄끄러워도 중국하고 같은 편이 되는 것은 말려야죠. 지금 남미의 최대 국가인 브라질이 중국하고 완전히 그냥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큰 국가인 아르헨티나도 영국의 어깃장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영국이 이런 거는 테자스를 뭐 하든지 하여튼 이런 건 좀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독일에게 토네이도 지금 독일이 이 공격기죠. 독일이 가지고 있는 IDS 버전은 거의 뭐 공격기 수준인데, 이 토네이도 IDS를 한 70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퇴역을 합니다. 이거 우리 달라. 그리고 타우러스 공대지 수당 미사일도 우리 달라 했는데 타우러스는 못 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건 국방장관이 요거 지금 검토 중이다. 수주 내로 2주 내로 결론 나온다.
국방장관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 토네이도가 만약에 준다라고 결정났을 때 얼마 만에 갈 수 있을지, 신속하게 가긴 힘들겠죠. 기종전환 훈련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전쟁 중인 상태에서 토네이도가 우크라이나군 손에 들어간다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그런 전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폭장량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요건 지금 미 육군 사진인데, 미 육군이 헬기에서 드론을 쏘고 있는 사진이죠. 알티우스 드론을 쏘고 있는 사진인데, 해병대는 여기에 더 나가서 이 로켓포드 같은 데다가 드론, 더 작은 군집 드론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걸 막 연발로 쏴서 군집 드론, 그리고 이 군집 드론이 수백 킬로미터의 활동 반경을 가지고 정찰도 하고, 그리고 배회 탄약 계속 배회하면서 저기 보이면 자폭 돌격하고, 이런 그 군집 드론, 자폭 드론을 해병대가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70mm 로켓 사이즈에 그렇게 되겠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이집트가 FA-50 대량 도입 카드를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가 이달 중 이집트를 방문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양국 간 국방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인도 모디 총리 방문 중 중대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6월 말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해 압델 파테흐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며, 지난 1월 다하지 못한 양국 간의 국방협력 강화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집트와 인도 방산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6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이집트 방문은 지난 1월 LCC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번 방문에서 인도는 이집트와 국방, 교육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몇 가지 대형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집트와 인도 방산 소식통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계약으로 테자스 마크-1A 전투기, 아카시 중거리 방공 시스템, 스마트 대공 방어 시스템, 항공기용 장거리 정밀 유도 탄약 등이 있다면서 인도가 기술 이전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방산 소식통 마흐무드 가말 씨는 인도는 다양한 방산 장비 판매는 물론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까지 제안하고 있다라며, 테자스의 경우 이집트 시설에서 생산해 이집트군에 공급하고 아프리카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집트가 도입하려는 테자스 마크-1A는 당초 논의가 진행되던 FA-50 전투기와 정확히 겹치는 체급의 기종인데요. 이집트의 이번 테자스 도입 논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한국과의 무기 거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 등을 도입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 측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신용 등급에 비해 과도한 차관 제공과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사적, 정치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집트와의 협력 조금은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피라미드 상공에서 우리 블랙 이글스가 에어쇼도 하고 뭐 굉장히 분위기 좋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차관을 빌려서 그거 가지고 사겠다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집트가 IMF 구제금융 상태죠. 그래서 오늘자 무디스, 피치, S&P 이런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집트는 BB 등급, 그리고 투자 부적격, 부정적, 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으로부터 차관을 빌려서 무기를 샀죠. 12조 원의 차관을 빌렸고 또 추가로 12조 원 더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A- 등급, 그래서 안정적, 그리고 장기 전망도 밝고 뭐 이런 식으로 쫙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서 무기를 사는 거하고 이집트가 돈을 빌려서 무기 사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여기는 모라토리움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또 이 협상 당사자가 AOI, 즉 아랍 산업화 기구라는 그 기구인데, 여기는 과거 냉전 시대 때부터 완전히 그냥 불법 무기 거래
돈 세탁, 그리고 북한과의 커넥션, 굉장히 그렇게 진한 그런 아주 좀 질이 나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던 곳이에요. 이집트 국영 방산업체인데, 그래서 그 아랍 산업화 기구하고 금전적으로 엮이는 것은 조금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북한과 워낙 커넥션이 깊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 정권에서 그렇게 돈을 아랍 산업화 기구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가 이번 정부에서 이건 안 맞다. 어떻게 이 비비 등급의 이런 국가에게 그 많은 돈을 줄 수 있냐 해서 스탑된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인도가 우리는 할게 라고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월 달에 LCC 대통령하고 모디 총리가 인도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이 모디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이제 이집트에 가는데, 이때 선물을 들고 가는데 그 선물들이 바로 이런 거다. 테자스 전투기, 그리고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아카시 지대공 미사일, SA6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술 이전, 판매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한국이 이런 데서 발을 빼는 건 뭐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아까 인도에서 우리 잠수함 발 뺐죠. 그리고 이집트에 우리 돈을, 이 신용불량 국가에게 우리 돈을 주고 무기를 판다? 이것도 저는 스탑 잘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러시아에서 개그맨이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더니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과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이어 이젠 체첸 수장 람잔 카디로프도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T-72B3 전차 소량을 공급받은 체첸군이 이 전차들이면 우크라이나군의 서방제 전차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체첸군은 최근 최신 개량이 적용된 최첨단 T-72B3 전차를 인수했으며, 개량된 T-72 전차는 우크라이나군이 가진 모든 전차, 특히 앞으로 도입될 M1A1 전차를 매우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수반이 현지 시각 6월 7일 주장했습니다. 카디로프는 지난 5월 중순 소량의 T-72B3 전차를 인수한 뒤 이를 직접 시승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 전차의 성능에 만족했는지 그 이후부터 T-72 예찬론을 늘어놓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군 전차 부대를 쓸어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카디로프는 개량된 T-72에 비하면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는 애들 장난감 수준이라며, T-72는 전장에서 진정한 힘을 구현할 수 있지만 에이브람스는 그저 어린이용 페달 자동차 정도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디로프는 개량된 T-72는 화력, 지휘 통제, 보호 장비 등에서 외국산 장비를 압도한다 라며, 개량된 T-72를 타고 전장을 누비는 것은 요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디로프는 T-72 전차의 주포는 강력한 위력으로 먼 거리에서도 미국의 에이브람스 따위는 일격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가 특정 무기체계를 이렇게까지 선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디로프는 체첸군이 7만여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벨고로드나 바흐무트를 비롯해 러시아가 필요한 어느 곳에서라도 해결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는데요. 카디로프, T-72가 에이브람스에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했던 걸프전과 이라크전 전사부터 공부하고 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T-72 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신나서 T-72 전차장석에 타고 막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람잔 카디로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몇 대 더 받은 거예요. 왜냐, 지금 프리고진이 좀 수상하니까 이 체첸군을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의 대항마로 이렇게 무력을 좀 증강시켜주는 정책을 지금 러시아 국방부가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72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거 미국과 M1, A1 오면 우리 그냥 쓸어버려.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냥 요트 타고 낚시하는 것 같은 거야. 왜? 요트 타고 낚시하는 게 뭡니까? 레저죠. 그냥 레저 나가는 기분으로 사냥할 수 있을 정도야. M1, A1 미국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걸프전 할 때 T-72 노획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M1, A1 전차죠. 그리고 이게 T-72 전차인데, 딱 봐도 누가 이기겠는가? 뭐 그냥 쳐다만 봐도 견적이 딱 나오죠. 여기 이게 이제 T-72 초경인데, 여기다가 포탑 보이시죠? 이 포탑에다가 또 전면 장갑, 여기 V자 있는 전면 장갑에다가
이렇게 추가 폭발 반응 장갑 갖다 붙인 거, 콘탁트 5, 요 폭발 반응 장갑 갖다 붙인 게 T-72 B3 이걸 받은 겁니다. 자, 걸프전 할 때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메스터 장군, 당시 대위가, 걸프전 당시 대위가 지휘했던 중대급 기계화 부대, 브래들리 장갑차에다가 전참회 때 추가한 중대 플러스급 기계화 부대가 이라크의 여단급 전차 기계화 부대를 박살내버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뭐 당시 M1 전차에 스쳐도 그냥 박살났던 게 T-70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 이라크전 할 때 역시 이 M1 전차가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의 더욱더 개량된 전차 T-72를 그냥 뭐 쓸어버렸죠. 이라크전 끝날 때까지, 바그다드가 함락될 때까지 미국의 M1 전차는 이 코넷 대전차 미사일 이런 데 그냥 박살난 적이 있어도 T-72 전차의 전차포에 깨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라크군의 T-72 전차는 어마어마하게 전차전에서 많이 깨졌죠. 그걸 람잔 카디로프는 알고 있는지, 알고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야, 이 러시아 밀리터리 마니아들, 지금 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알려드리면서 이 오신트 소식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신트 소식통들의 대부분이 밀리터리 마니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팩트 틀리면 그냥 폭격당해버립니다. 이른바 팩트 폭격이라고 하죠. 자, 카디로프처럼 이렇게 주장하려면, 야, 우리 T-72의 2A46 이 주포의 관통력은 초속 몇 미터, 그리고 관통력은 몇 미리, 균질 아변 강판 기준 몇 미리. 그런데 M1 전차의 방어력은 균질 아변 강판 기준으로 몇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깰 수 있어. 이런 정도의 팩트가 동원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박살나요. 근데 이 러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러뽕들은 그런 팩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냥 마더 러시아 이것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누가 이게 생겼습니까? 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